90년대 태어난 아이들의 일상을 나누는 방송. 90년대생의 생각과 취향을 연결하는 방송. 일상의 활기를 더해줄 소소한 스몰 토크. 본격 90년대생 수다 팟캐스트 90년대 아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에 핫플레이스 발만 담그고 온 멍입니다. 저는 내일 개강하는 소시입니다. 시간 벌써 감각이 없다. 슬퍼 보여. 슬퍼. 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에 치여서 다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줄입니다. 슬프다. 오늘 약간 전체적으로 뭔가 슬픈 무드가 깔리고 있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점점 약쟁이가 되고 있는 콩입니다. 약쟁이요? 야? 제가 약을 좋아해요. 네. 오늘은 다소 어두운 주제들이 되겠군요. 아니야, 밝게 해서 속일 수 있어. 주제는 어두워도. 텐션으로 속여. 좋아요. 맞아. 오늘 참고로 단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녹음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다음 주 녹음에는 단님이 진행하시니까 단님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 꼭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다시 이어서 근황 토크할 텐데요. 다들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개강하신다면서요. 네, 개강을 합니다. 원래 9월 1일은 개강의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소리 진짜 슬프다. 야, 텐션 올리라고 했잖아. 올려, 억지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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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뭐 9월, 10월, 11월 한 4개월 정도, 3개월 반 정도 또 고생하면은 또 방학이 오기 때문에 직장인과 다른 유일한 장점이잖아요. 유일한. 방학이 있다. 거의 유일한 대학원생의 장점인데 사실 입학하고 나서 방학을 계속 바쁘게 보냈었는데 이번 방학은 그래도 조금 쉴 땐 쉬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뭐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괜찮습니다. 내일 수업 저녁 7시에 있는 수업이 하나 있는데 이제 오프라인을 다 해요. 첫 오프라인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입학하고 나서. 뭔가 설레겠다. 아닌가? 당신 같으면 설레겠나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진짜 간사한 게 제가 주말에 학교를 방문하고 왔는데 뭔가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설레더라고요, 이게. 다시 학교를 가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학교를 다니는 소스를 보니까 또 달라지네요, 생각이. 저도 모교 방문할 때는 설레요. 근데 이제 막상 딱 개강하려니까. 근데 저희 이번 학기가 수업 학기가 마지막이어서 그래도 좀 기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업을 지금 세 분하고 말을 하니까 너무 부정적이었네.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수업 오프라인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그 솥 공부 좋아하잖아요. 최근에도 솥을 만난 친구를 만났는데 솥 얼굴이 훨씬 또 좋아졌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방학이어서 그랬던 거였던가요? 약간 그럴 가능성이 큰데 공부는 좋아요. 근데 자의로 하는 공부가 좋지 이렇게 타의로 하는 공부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수업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간만에 학교 나가려니 좀 귀찮고 이런 것이지 뭐 다음번 회차 때 되면은 제가 막 수업 재밌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 생각보다 좋네요 막 이러면서 네, 여튼 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그 멍은 아까 하프를 발만 담그고 왔다고 했는데 어디를 네네. 가셨던 건가요? 제가 이제 모처럼 주말에 이제 엄마랑 좀 시간이 돼가지고 파주에 근데 사실 제가 좀 트렌드에 많이 늦은 편이거든요. 다들 혹시 파주에 더티 트렁크라는 카페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몰라. 잘 아니요. 몰라요. 이게 나름 되게 그 인스타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파주를 간 김에 이제 엄마랑 갔다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고 주말이라 그런지 그리고 그 카페 안에 이제 줄이 엄청 긴 거예요. 그리고 막 기다리는 사이에 음악도 너무 쿵쿵쿵쿵 나오고 그래서 한 5분 정도 서 있다가 나랑은 취향이 안 맞다 하고 이제 나와서 또 그 옆에 말똥도넛이라는 되게 유명한 또 도넛집이 있대요. 그게 되게 미국의 약간 캘리포니아 감성이랄까? 거기도 한번 유명하다고 하니까 가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 구경만 하고 이제 와서 바로 그냥 엄마랑 파주 동네 안에 있는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냥 갔다 오면서 그냥 자기랑 취향 맞는 곳 가면 된다. 남들 굳이 따라갈 필요 있나? 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진리죠.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곳은 또 어머니랑 같이 가니까 더 약간 난감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엄마가 더 뭔가 그런 거 더 한번 가보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저 쫄래쫄래 따라갔다가 아닌 것 같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아, 핫플이 그런 데가 있었구나. 진짜 음. 생전 처음 들어봐. 진짜 우리 다 처음 들어보는데. 정말 핫함과 거리 먼 사람들. 그러니까요. 너무 충격적이야. 진짜 뭔가 알면 다님이 알았을 것 같은데. 아, 다들 알았겠지. 아, 맞아. 다들 만약에 혹시 가시게 되면 평일에 가시는 걸로 주말에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좋네요, 좋네요. 네, 저는 요새 다시 교육 끝나고 나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력서까지는 좀 그렇게 어렵게 쓰진 않았는데 포트폴리오가 진짜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헤매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스터디장이어서 빠질 수도 오. 없는 거예요. 뭔가 되게 압박감이 느껴져. 근데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제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냥 초안을 내시면 된다면서 저도 아. 약간 지금 엄청 멋있어. 멋있어. 나에게 하는 말 사실상 그러고 있습니다. 음, 콩님은 요새 약쟁이가 되셨다고 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제가 원래 약을 좀 좋아하는데 최근에 최정한 씨 유튜브에서 그분이 약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처럼 막 약을 엄청 여러 개를 막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중에 약간 번뜩했던 문구가 아니 어떤 약을 먹으면은 그게 마시는 수액이래요. 그걸 먹으면 수액 맞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근데 그게 배달이 안 됐어. 그 인터넷으로 못 사는 그 의약품이어가지고 약국까지 가서 한 병에 무려 거의 5,000원 돈이 하는 굉장히 비싼 한 병 요만한데 아주 작은데 그걸 사서 먹었는데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뭔가 약쟁이가 다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무섭네요. 우와, 중독성이 있는 건 아닌 거죠? 그게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 모르겠는데 막 아주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배터리가 0%인 꺼진 핸드폰인데 그 약을 먹으면 한 3% 정도 급속 충전시켜줘서 3%의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요즘 저는 그게 필요한 상태여서 종종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 전 저희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방송을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나 후기, 그리고 같이 다루고 싶으신 소재가 있다면 90kids@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요새 날이 많이 선선해져서 가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게 좀 실감이 나는데요. 저희 5, 6년 전만 해도 저희 모두 취업 준비하느라 좀 분주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오랜만에 추억팔이도 할 겸 취준생 때 당시의 기억들을 조금 꺼내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서 이 주제가 가장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크게 세 주제인데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지원했던 회사나 직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회사들에 어떤 직무로 지원을 해봤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그 통계학과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직무로 이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자소서나 이제 쓸 것도 통계학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4학년 때 학교에서 그런 국비 지원 과정을 들었었는데 그때가 한창 빅데이터가 좀 유행할 때여서 빅데이터 소셜 마케팅이라는 그런 국비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 상에 있는 뭐 카페나 블로그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글을 다 가져와가지고 나름대로 막 분석하고 뭐 마케팅 재현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 과정을 주관했던 회사에 자연스럽게 뭔가 인턴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저의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그 회사 다녔던 거를 이제 좀 발판 삼아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제대로 좀 다른 기업들에 이렇게 지원을 해봤었습니다. 뭔가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냥 지원했던 거는 뭐 CRM이나 데이터 마케팅? 막 이런 직무에 지원했었습니다.
뭔가 전공을 살려서 하셨네요. 맞아. 그러니까. 전공,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전공은 살렸지만 저는 못 살린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명언이다. 진짜. 근데 네. 하지만 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공이라도 살린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사실 어딜 가고 싶은 그게 없어서 친구들이 참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어디를 가고 싶어서 4학년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지원을 하지? 난 가고 싶은 데가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는 그냥 글 쓰고 뭐 만들고 TV 보고 이런 걸 좋아해서 나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야. 난 TV 보는 걸 좋아한다고 내가 TV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지. 근데 내가 그게 그나마 내 적성이랑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냥 언론고시를 그냥 엉겹결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곳이 이렇게 헬인지 몰랐죠. 이게 한두 명 뽑고 매해 그리고 그 TO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왜 뽑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생각보다 전형 과정이 다른 회사보다 더 빡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막 예를 들면 다른 회사는 필기 보고 서류 보고 뭐 면접 보고 뭐 이러고 끝이면 여기는 갑자기 막 합숙 훈련을 막 하고 합숙 면접 막 갑자기 오디션을 본다고 해서 막 오디션을 보라 그러고 막 그래서 좀 황당했죠. 그러니까 여기 너무 헬 난이도를 초심자가 들어갔다가 나는 사실 취업형 인간이 아닐 수도 하면서 쭉을 하고 나와서 저는 이제 진짜 멍처럼 전공을 살리면 좋은데 저는 이렇게 국문과다 보니까 이게 뭐 살려봤자 국립국어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넓게는 기자도 좀 써보고 홍보도 써보고 했는데 그건 좀 너무 적게 뽑으니까 마찬가지로 좀 어려웠고 막 나중에는 마케팅, 막 경영 지원 이런 거 써봤다가 여긴 또 내가 우러러볼 수 없는 높은 스펙의 사람들만 가는 곳이야 해서 현실을 인식을 갑자기 깨닫고 영업 관리를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 공기업도 쓰고 기웃기웃 여러 가지 다니면서 막 진짜 기업들은 온만 데를 뜬 데는 다 쓴 것 같아요. 뭐 하루에 막 한 개씩, 한두 개씩도 써보고, 막 정유회사도 써보고, 막 마케팅 회사도 써보고, 막 디지털 회사도 써보고, 막 다 써봤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뭐 제 전공을 살렸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된 게 이제 좀 유관한 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다 이제 저희 취준할 때 알잖아요. 이게 누가 어떻게 골랐습니까? 일단 다 쓰고 네, 이제 몇 알지. 개 이제 알지, 알지. 결국 하나 가는 거죠. 뭐. 맞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콩님의 그 시즌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분은 취준계 올라운더가 아닌가? 하지만 아무것도 나는 해낸 게 없어. 별로 그렇게 선발할 건 없어. 약간 모든 취준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놀라웠거든요. 특히나 약간 뭔가, 자격증 같은 거 땄을 때 어떤 직무에 지원을 해도 다 말이 될 수 있게 자격증을 배치할 수 있는 몇 없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격증이 근데 애초에 없기도 해. 많이 없어요.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막. 음,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너무 처음에 이상한 곳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취준을 일반 기업으로 시작을 했었으면은 좀 방향이 잡혔을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독특한 업계로 준비를 시작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현직자가 많은 모집단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준비생이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뭔가 되게 외롭게 우울하게 그때는 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한 방에 척 붙은 저희의 척척 박사님도 계시죠? 저는 일단 석사 중간에 원래 유학 생각을 했다가 그걸 접으면서 그게 예를 들어서 19년도 한 6, 7월? 이쯤에 접었어요. 유학을 접고 그해 12월에 붙은 케이스인데 이게 참 저도 조언을 드리고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는 정말 이미 그때는 공채 다 끝났어요. 회사가 남은 회사가 큰 회사가 몇 개 없어서 근데 저는 심리학과니까 국문과의 심리학과여서 더더군다나 막 경영 이런 것도 몰라서 쓸 수 있는 데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엄청 작은 리서치 회사나 컨설팅 회사, 소규모 회사를 썼다가 근데 붙는데 거기는 붙긴 해도 마인드가 너무 좀 별로인 것들이 많았어요. 일단은 석사를 인정해줘서 연 2,800인가? 연봉을 그렇게 준다고 하면서 뭐 회사가 크면 이제 더 준다 이런 식의 말을 하니까 이런 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돈을 버는 게 낫나?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다행히 제가 쓴 기업 중에는 제일 큰 곳이 됐어가지고 거기를 가게 된 거죠. 되게 되는 과정도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왜 이렇게 나중에 좀 인사분들하고 친해져서 저희는 왜 이렇게 늦게 뽑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일부러 그 앞에 튕겨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큰 기업, 대기업에서 튕겨 나온 사람들이 좀 지원할 수 있게 일부러 좀 늦게 공고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다행히도 제가 의도치 않게 붙게 된 거였어가지고 사실 들어갈 때부터 박사 자금을 좀 모으겠다라는 생각이 한 70%가 됐었고 30%는 정말 잘 맞고 일이 잘 맞고 정말 괜찮으면은 혹시라도 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한 해가 지나니까 그게 8대 2가 되고 한 해가 지나니까 9대 1이 되면서 이제 퇴사를 하긴 했죠. 굉장히 뚜렷한 목적이 있는 취준 그러니까. 생활이었군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석사를 따고 취업을 할 때까지 저는 계속 취준을 하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뭔가 솥이 엄청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운이 많이 좋았긴 한 것 같아요. 어차피 그 회사가 아니었으면 저도 뭐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스펙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더 그랬기는 해요. 공부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급하게 만든 게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를 하나 땄고 급하게 막 토익을 따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여느 다른 인문계생들이랑 비슷하게 뭐 아까 멍이나 콩님이 말한 것처럼 뭐 영업관리나 무슨 마케팅이나 공공기관도 살짝 찔러봤다가 약간 그런 순서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 국비 지원을 들으면서 약간 그쪽으로 틀어서 취업 연계해서 들어간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 취업 연계가 그렇게 좋은 걸까? 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취준 시기에는 되게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거나 혹은 뭐 흑역사라든지 지금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앞서 이제 4학년 때 어떤 국비 과정을 듣고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가 이제 한 8개월 다니고 이제 좀 다시 더 도전해봐야겠다 해서 퇴사하고서 저도 한 1년 가까이 취준을 거쳤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낙성대 쪽에 살았었는데 이제 그 근처에도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제 취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서로 막 뭐 몇 시에 만나 이것도 아닌데 그 앞에 할리스 카페가 크게 있어요. 그냥 가면 그 친구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약간 좀 취준생들 왜 저희 그 취업할 때 자소서 쓰고 인적성 보고 이제 면접이 딱 그 1년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취준생들이 좀 많이 이제 모여드는 카페여가지고 가면은 그 친구도 있고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서로 공부를 했는데 그런 카페에 계속 이제 나가다 보면은 서류 시즌에는 사람들이 다 그 자소설닷컴에만 이렇게 다 이제 주황색 그 모니터가 주황색 포털로 가득 차 있고 인적성 시즌이면 다 이제 그런 막 NCS나 막 그 책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면접 시즌이 되면 한 명씩 사라져. 아, 너무 슬프다, 그거. 되게 그때 뭔가 자주 갔던 카페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같이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또 같은 업계를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친구인데 같이 취준 시기가 맞물려서 같이 준비했는데 저희가 되게 그 MBTI로 따지면 N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이었어가지고 되게 만나면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을 되게 안 좋게 최악으로 근데 약간 좀 웃기게 나아가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지금 취업이 안 된다. 언제까지 안 될까? 30이 넘어서까지 안 되면 어떡하지? 35이 넘어서까지 취준이 안 되면 난 집에서 쫓겨날까? 그러면은
너가 우리 받아줄래? 뭐 자기가 김치는 갖다 줄게. 밥은 먹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같은 거를 매일 진짜 3시간씩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진짜 정말 취직이 진짜 끝끝내 안 내서 막 40, 50, 막 40, 50이 되면은 길거리에서 뭐라도 팔아야 되는 걸까? 막 진짜 우리 지금부터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 막 파는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경쟁률이 치열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면접도 통과를 못 했는데 그렇게 길에서 누구한테 뭘 팔 수 있는 사람일까?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재밌었다고 집에 가면 또 되게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뭔가 되게 웃겼는데 좀 힘들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항상 그 만날 때마다 더 강도가 높은 최악을 그리면서 우리의 그 끝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지만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저는 예전에 제가 가고 싶은 회사가 생겨서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서 빨리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처음에는 떨리기는 해도 막 뭔가 자신 있고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2대1로 면접을 보다 보니까 제가 1이었고 면접관이 2명이었는데 정말 쉴 새 없이 2명이서 핑퐁으로 저한테 막 질문을 던지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라데이션으로 긴장을 해가지고 처음엔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점점 염소 마냥 목소리 떨면서 또 그랬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라데이션 긴장이 일어나는 바람에 한 20분, 30분 정도 앉아 있었을까요? 그때쯤부터 이 면접 망했는데 그냥 나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고 약간 겨우겨우 면접을 1시간 채우고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긴장을 했었냐면 제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스타트업이어서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이긴 해도 면접 자리에서는 사실 폰을 꺼내는 게 되게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회사에 질문할 게 있냐고 하는데 분명히 준비해 왔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죄송한데 폰을 보고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왜 지금 목소리가 떨려? 지금도 떨려. 면접은 늘 떨려. 네, 그러고 나서 아주 그냥 똑 떨어진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의 아. 면접 흑역사였습니다. 저도 막 첫 면접 볼 때 엄청 떨었었는데 근데 심지어 저는 그러니까 그게 딱 그 꼬리물기식 막 이런 질문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A 경험을 말하면 거기서 이제 면접관 2명이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뭔가 구체적으로 더 물었었는데 분명히 제 경험인데도 진짜 거짓말이 아닌데도 제가 긴장해서 뭔가 저도 이렇게 막 엄청 떨면서 말하는 게 저도 느껴질 정도로 이제 말했었는데 근데 나중에는 좀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면접관 분들이 되게 막 저를 오구오구 하는 느낌이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애도 아니고 네, 그런 저도 흑역사가 있어요. 흑역사. 저는 완전 두 분과 다른 행보를 걸었는데 일단은 되게 급하게 취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단 사진부터 그 전형적인 그 취준생의 증명사진이 아니었어요. 일단 머리가 황금색이었고 그리고 뭔가 옷도 그게 제 졸업 학부 4학년 때 졸업 사진 찍을 때의 그 사진이거든요. 사진이 없어서 그리고 사실 그게 그렇게 튈 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저는 늘 황금 머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잖아요. 그냥 저니까 해서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팀분들이 제 이력서를 봤을 때 머리 얘 뭐야? 약간 얘 교포야? 유학파야? 약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졸지의 유학파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되게 많이 눈에 띄는 머리긴 했구나를 나중에 알았고 또 면접 가서도 제가 딱 갔는데 저 혼자만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때 다들 그 전형적인 그 면접 가는 친구들의 머리 이렇게 쪽져가지고 막 망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있고 딱 그 정장 그 치마 정장 이렇게 풀 세팅 하잖아요. 근데 또 그 사이에서 혼자 황금 머리카락을 묶긴 했어요. 혼자 황금 머리카락 해가지고 혼자만 바지 입고 혼자 그러고 간 거예요. 그것도 세트가 아니고 제가 그때 살이 쪄가지고
치마 정장이라는 것을 사긴 했는데 몇 개월 사이에 그게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바지 입고 가자. 편하고 좋지. 막 이래가지고 신발도 구두 안 신고 무슨 약간 그 워커는 아닌데 뭐든 뭐 그 사이쯤 되는 신발을 신고 로퍼 신고 그냥 갔죠. 그래서 혼자 되게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그런 상태였는데 정작 저는 제가 눈에 띄는지 모르고 다들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해왔구나. 막 이렇게 또 면접도 예상들면 막 되게 긴장하면서 달달달달 외우시고 막 자료 앞에 많이 두고 이러는데 저는 공부는 해왔는데 거기서도 그걸 읽고 있으면 너무 또 뻔한 대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뭔가 와, 뭔가 찢었다 진짜. 외우면 기억이 안 날까 봐. 그러니까 이게 인식만 돼 있는 수준에서 말해야지. 외우면 또 긴장할 것 같은 게 오히려 까먹어서 그래서 창밖도 보고 음료수 사주시는 것도 먹고 그러고 앞에 아무것도 없고 혼자 이러고 있다가 면접 들어갔는데 다행히 그게 먹혔어요. 저만 안 떨어서 오히려 좀 눈에 또 이상하게 그렇게 또 눈에 띄었던 거예요. 저만 안 떨어서. 그 옆분들이 오히려 막 너무 많이 외워서 진짜 잘하시긴 했는데 그 기계식 티가 난 거예요, 뭔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온 애가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니까 오히려 눈에 띄어서 1차 면접을 통과하고 2차 면접 때도 막 심리학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또 2년을 석사를 심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분들보다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뭐 니들이 심리학을 알아?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너무 당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막 티칭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막 논문 설명을 거기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신감이 더 붙는 바람에 최종에서도 그렇게 붙게 된 거죠. 그래서 남달라 보였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운이 그냥 따라준 것 같아요. 되려니까 긴장도 안 하고 되려니까 이런 방식 그 머리와 그 옷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된 거긴 하죠. 정말 다행이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나머지 분들 얘기 듣다가 제 생각하니까 너무 달라서 웃겨가지고 근데 뭔가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솥은 어쨌든 그 회사가 최종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있고 거긴 정말 수단으로 가려고 했던 거니까 안 떨렸던 것 같고 저도 솥이랑 비슷한 경험도 있는데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그 업계 그 어려운 저희 그 언론 시험 그 업계가 떨어지고 나서 너무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디든 넣어보자 해가지고 막 서류를 넣었는데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면접 보러 오라고 필기도 붙어서 봤는데 나는 어쨌든 여기 별로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근데 이제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썼던 업계였으니까 갔는데 막 옆에 사람들은 진짜 다 엄청 긴장해 있고 근데 나는 이제 딱히 뭐 여기 떨어져도 뭐 이렇게 뭐 믿져야 본전이라고 뭐 아실 거 없고 이러니까 그 이전 면접과는 다른 애티튜드 막 전에는 막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막 여기 막 토할 것 같고 막 심장 나올 것 같고 막 이런데 여기는 뭐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려 봐 이러니까 약간 마인드가 되게 좋고 옆 사람들이 엄청 떨더라고요. 근데 나도 전 면접 땐 그랬는데 막 이런 마인드로 있으니까 되게 그것도 눈에 띄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솥도 그래서 안 떨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긴 하죠. 물론 돈이 필요하긴 했으나 여튼 중간 수단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은 수단으로 바라봤을 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의 유일한 게 아니고 대체제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회사들을 지원을 안 해보는 바람에 그냥 마치 저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되기는 했죠. 다음에 면접 준비할 일 있으면 솥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네요. 강철 멘탈. 근데 진짜 면접은 진짜 멘탈이랑 태도가 진짜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감. 질겜 하는 느낌처럼 가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게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기업이야. 근데 지금 그럼 그 태도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막 맞아, 너무 맞아. 울렁거리고 그 기업에 그냥 근처만 가도 앞에만 내려도 막 토할 것 같고 막 너무 긴장되고 저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막 커 보이고 면접관들이 실무진들일 테니까 막 무섭고 막 나는 여기에 발도 들이면 안 되는 사람 같고 막 되게 작아지면은 순간 이제 그 순간 망하는 거죠. 내가 너무 작게 보일 테니까. 근데 반대로 뭐 여기 그냥 뭐 안 되면 다른 회사 가지 이런 마인드로 가면은 사실 저 앞에 있는 아저씨 동네 아저씨지 뭐 그런 마인드로 맞아. 보면은 맞아, 떨릴 맞아. 것도 없고. 저도 취준할 때 면접 준비할 때 어떤 선배가 해준 말이었는데 그냥 매 과정을 그냥 오디션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면접과 오디션은 한 끗 차이 뉘앙스이긴 한데 뭔가 진짜 제 끼를 뽐내는 그냥 그런 느낌? 그냥 이 순간에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연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라고 해서 희한하게 저는 그 말 듣고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냥 뭘 해도 그냥 뭐 물어봐도 그냥 사실 저는 그 실무 직무 면접보다 나중에 임원 면접이 더 편했거든요. 사실 실무 면접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직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물어보기도 하고 뭔가 소시 막 심리학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뭔가 좀 나의 지식을 막 얘기해야 되는데 임원 면접은 사실 그냥 마음에만 들면 되니까 그냥 잘 웃고 밝아 보이면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 오히려 임원 면접은 인상 면접인 것 같고 그냥 인상이 음. 좋은가의 문제인 것 음, 같고 그렇네요. 그것도 진짜 성향도 회사마다도 다르고 임원마다도 달라서 떨어진다고 실력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막상 들어와서 제가 신입사원을 뽑고 했을 때는 완전 저와 저희 동기랑 완전 다른 친구들이 또 뽑혔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에 막 사람도 바뀌고 임원진도 바뀌고 하니까 회사의 인재상도 바뀌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운이 진짜 있고 그거를 음. 나랑 그거를 막 동일시해서 내가 진짜 막 실력이 안 돼서 안 됐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이게 운이 안 좋았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게 저는 제가 쓰는 데마다 항상 한 명 뽑는 직무 이런 데여서 진짜 한 명은 솔직히 운이잖아요. 그 그렇죠. 실무자가 마음에 드는 원픽을 뽑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나중에 후기를 듣기로는 저 뽑힌 회사도 원래는 제가 그 회사랑 이 회사랑 결이 맞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밝아 보여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약간 그냥 뽑고 싶은 사람 마음이니까 내가 뭐 더 잘 맞는 데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로 다음 회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설령 안 된다고 해도. 되게 재밌게 과거 에피소드부터 이제 어떤 마인드셋으로 거기에 임해야 되는지까지 다시 상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건 꼭 하고 이건 안 하겠다. 머스트 두 리스트랑 not to do 리스트 하나 정도씩 꼽아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무조건 머스트 두라고 하면 가고 싶은 회사를 공략하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내가 나중에 진짜 이게 적성에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다 쓰는 거예요. 그냥 붙여줄 수 있는 그 수를 양치기라고 하죠. 그거 자소서도.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든 가자라는 마인드로 내가 근데 그 이후의 삶은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내가 만약에 붙고 나서 이 직무가 적성에 맞을까? 뭐 이 회사가 적성에 맞을까? 이런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효율적이지도 않게 되고 해서 나중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가고 싶은 회사만 공략해서 좀 효율적이게 좀 지원을 해볼 것 같고 실제로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질겜 하면서 임했던 그 안 가고 싶은 업계의 회사에 최종 합격을 당한 다음에 최종 합격을 하면 굉장히 즐거워야 되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의 나의 60년까지 정년이 60년인데 내가 이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결국에 안 가고 예비번호 분에게 넘겨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사실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에피소드 거린 하나 생겼지만 그렇지 않게 내가 진짜 이 회사가 이 직무가 적성에 맞는가 내가 그 스펙이 가지고 있든 말든 그걸 떠나서 먼저 그걸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너무 쫄지 말자. 저는 되게 겁이 좀 많은 성격이어가지고 면접장 들어가기 전까지 막 같이 면접 보는 사람들이 막 엄청 대단할 것 같고 막 나는 막 가장 찌끄레기 같고 이럴 것 같았는데 막 그래서 직전까지도 막 토할 것 같았어요. 너무 긴장돼서. 근데 막상 가보니까 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옆에 앉아있고 그런 거를 미리 인식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보다 사람은 다 비슷하니까 사실 저 실무진들도 나랑 비슷할 수도 있어 이런 마인드로 좀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 좀 쫄지 않게 생각하는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너무 회사만 바라보지 말고 저부터 파악할 것 같아요. 회사 파악할 시간에 저부터 파악하고 진짜 저의 적성을 파악하고 심리 검사 같은 것도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관돼서 not to do 리스트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조급해 하지 않기. 사실 취준하는 시기면은 어쨌든 20대고 인생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빨리 회사에 들어가야지라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데가 뭐 어떻게 보면은 연차에 비해 연봉도 많이 받고 직무도 뭐 맡고 하는데 통계학과 이거랑 비슷하긴 하는데 뭔가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뭔지 알 계속. 것 같아. 뭔가 그래서 저는 솥이 되게 멋있어 보였던 게 뭔가 자기 주관이 뚜렷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저를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취준을 뭐 한다면은 본인을 먼저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네, 다 맞아. 겪어봐야 알더라고요. 맞아. 어떻게 다 뭐 아무리 안전하게 가려고만 해도 다 이제 부딪혀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이 말 되게 동감하는 게 저는 나이가 제가 애초에 너무 많은 수험 생활을 겪고 와서 시작 나이가 많다 생각하니까 더 걱정이 되고 빨리 조급한 마음이 들었는데 최근에 선배님들이 어디 뭐 갔다 오셨는데 야 지금 들어온 신입사원이 너랑 너보다 나이가 많단다 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어쨌든 지금 2년 차는 넘었는데 막 33, 35 이런 신입사원분들도 계시니까 그 이상도 있으시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40 다 돼가시는 분도 신입으로 들어오시고 이런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짜 걱정하지 말고 물론 그 당사자는 매우 걱정되겠지만 이제 너무 자기 드라마에 몰입하지 말고 나를 좀 떼어져 나와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나를 너무 불쌍하게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솥은 어때요? 저는 솥은 일단 자기를 알고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인생의 과제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게 어쩌면 그거 자체가 인생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20대는 제가 스스로에게 세운 목표도 저를 좀 더 잘 알고 혼자서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독립하는 게 제 20대의 목표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아는 거는 무조건 중요하고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두는 두려워하지 말라면 돈트잖아. 그러면 자기를 먼저 알아라 하면은 두지? 약간 소크라테스트 나는 자신을 약간- 알아라. 자기 알고 좀 둘을 합쳐서 그냥 얘기하면 자신을 좀 더 우선적으로 두되 그래서 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무도 나는 딱 이거여야 돼. 이런 것도 저는 사실 맞아. 요즘에는 딱 그 직무 기술서에 있는 대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없던 직무도 뭐 몇 년 안에 생기고 있던 직무도 뭔가 사라지고 이러니까 좀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이런 게 나한테 맞는구나 이런 식으로 차차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회사 들어가고 나서도 이직도 좀 자유롭게 해가면서 여기저기 좀 생각을 해보고 지금 우리 팟캐스트 같이 하는 분들은 잘 하시잖아요. 자기를 좀 찾고 그래도 쉬어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말마따나 오래 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확신을 가졌던 일들도 언제든지 상황이 달라지면 이걸 포기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공부하다 전공 바꾸고 유학 간다 하다 취직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결국에 지금 생각해보면 중간에 일한 시기도 돈뿐만 아니고 사람도 남았고 그리고 그런 뭐 사회생활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다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그 한 걸음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언젠가 나를 위한 길이 될 거니까 좀 덜 두려워하고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하고 평생 직장은 없으니까 좀 더 도전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네. 엄청 유튜브 보는 줄 알았어. 명언 대방출이었어. 내가 뭐라고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걸까? 넌 해도 될 것 같아. 약간 소크라테스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아니면 세바시에 나오는 그런 약간 지금 강연자 강연자 느낌이 있긴 해 지금 약간. 나 너무 더워. 제 2차로 덥기 시작했어. 민망해가지고. 좀 주먹이 이게 새로운 또 주먹 공포증처럼 모두가 진짜, 주목하고 있어 지금. 근데 완전 볼 빨개졌어. 지금 너무 더워. 점점 예전비가 빨개지고 있어. 설명해준 거. 근데 너무 멋진 말이고 나중에 좀 필요할 때 저는 손님을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봐도 좋을 것 같다는 물어보소. 생각이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가. 여기 와인 그 집 한 잔 되게 명당이네. 나중에 테드 이런 거 찍어주시면 안 돼요? 좋다.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찍어주자. 아, 너무 찍어준다고? 좋다. 빨간색 여기서 원 하면 같은데 되지. 세워놓고
한 내가 15분 정도 편집을 일하게 해줄게. 말해. 네. 내 아, 크로마키라도 편집봐. 우리 크로마키라도 질문하는 하면 거야, 되지. 주희랑 나랑. 딱 가능하지. 도망갈 거야. 안 돼. 묶어놓을 거야. 도망갈 수 없어. 저는 만약에 다시 그때 한 5, 6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근데 연봉도 챙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과거의 저한테. 챙겨야 돼. 중요해. 소중해. 진짜 어. 매우 저는 소중해. 네, 성장할 수 있으면 뭐든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사실 안 괜찮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저의 자신감도 같이 갉아먹는 짓이었다는 거를 당시에는 몰랐어서 어디든 일단 들어가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보통 아니면 좀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상반되는 의견이 있었는데 둘 다 사실 어느 정도씩은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첫 직장을 엄청나게 그 네임밸류가 있거나 연봉이 높은 데에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최소한의 연봉? 나 자신을 깎아내리면서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연봉 무조건 챙기기를 약간 머스트 두 리스트로 저는 두고 싶고요. not to do 리스트라고 하면 문제를 그냥 피하지 말자.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갈등 없는 상황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서 제가 했던 대외 활동들도 막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뭔가 갈등 상황에 크게 휘말리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이게 살면서도 사실은 뭐 취준할 때 일부러 막 공모전 나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삶의 기술에 있어서도 조금 중요한 부분 아니었나 싶을 때가 가끔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당장 하지는 못해도 좀 어느 정도의 높은 수준의 기대상이 있어야 도전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건 상관없이 그 최대한 내가 뭔가 문제 상황에 많이 놓여봐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면 문제를 피하지 말고 좀 정면 돌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말을 한번 전하고 싶네요. 과거의 저한테. 오늘 되게 좋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지금도 네.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사람의 기질이 원래 제가 좀 그런 유약한 기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가끔 있어서 근데 최대한 조금 어쨌든 과거의 저를 좀 버리고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첫 취준의 기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금주의 키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주의 키템은 저희 90년대 아이들이 이번 주에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을 자유롭게 소개하며 영업하는 코너입니다. 키템 가져오신 분 있나요? 저 아까 말했던 그 약쟁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약쟁이가 그 약이 무엇이냐. 이거 어차피 이거는 그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글루콤이라고 글루콤이라는 아주 작은 포션 같이 생긴 약인데요. 이상하게 온누리 약국에서만 판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가서 샀거든요. 근데 그 살 때 보니까 약사님이 이거는 수험생을 둔 어머님들이 엄청 쟁여서 사가는 거라고 막 10만 원, 20만 원어치씩 사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뭔가 해주는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뭐 그게 어쨌든 의약품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맞을 수도 있고 실제 뭐 몸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몸이 진짜 너무 요즘 안 좋고 막 아니면 갑자기 뭐 힘을 내야 되는 일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요 약을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아주 미약한 그 3% 정도의 도움을 받고 있긴 한데 그것도 크지 않을까? 절전 상태에서는. 그래서 저도 최정한 씨 유튜브를 보고 알게 된 거여서 네. 오, 그러니까 먹어봐야겠어요. 약간 비싸서 좀 아까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내 몸은 소중하니까 정신력을 챙기려면 우리 오늘 멘탈 얘기했던 것처럼 또 체력이 받쳐줘야 멘탈이 또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약 한번 추천드릴게요. 아까 뭔가 되게 약쟁이 같다 이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좀 빠져있는 채널이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진짜 그런 좀 심리학 채널을 요새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닥터지하고라는 유튜브예요. 이제 그게 진아영이라는 존스 홉킨스 대
소아정신과 의사신데 이제 한국 분이신데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인데 뭔가 봤을 때 굉장히 알 수 없게 친근감이 들고 대구 사투리랑 막 영어랑 섞어가면서 막 이렇게 유튜브를 하세요. 음, 희한하게 그분 목소리만 들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그냥 가끔 좀 틀어놓고 그냥 자거든요. 근데 아, 이제 그분이 거기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미국에 그런 명언이 있대요. 인생이 너에게 누가 레몬을 주면 되게 시고 막 그런 레몬을 주면 너는 그걸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라 뭐 이런 명언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고난을 이제 다시 이게 긍정적으로 겪어내는지 이런 것도 잘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던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뭔가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저희도 이 팟캐스트를 좋아하지만 어쨌든 대본을 써야 되고 저희가 어떻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걸 해야 돼, have to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난 그래도 할 수 있네, get to라고 생각을 하래요. 저는 뭔가 이 말이 좀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요새 많이 참고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좋네요. 가끔 저도 요즘 힘들 때가 많은데 고민이 개투하는 되죠. 마음으로 가끔 저도 그 일하다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다시 그 개투의 마인드를 가지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은근 재밌는데 라는 마인드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이제 또 막 영어로도 가끔 이렇게 섞어서 말해줘가지고 다시 뭔가 영어 공부도 하는 느낌? 일석이조네. 좋다. 오늘의 90년대 아이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다치 호스트인데요. 오늘 참석하지 못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저희 닷과 함께 즐거운 또 회차를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90kids@naver.com 여기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과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메일이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90년대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